일일 일장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나가서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럼 신선한 거 먹고 좋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일 일장이라는 표현도 처음 들었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 네. 당장 먹을 거를 바로바로 해결해야지 쌓아놓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남한 출신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보면 야 북한의 장마당이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탈북민들에게 보여드렸더니 탈북민들은 다른 걸 보시더라고요. 뭘? 혹시나 두고 온 찾아왔어요. 가족이. 그렇게도. 네. 이렇게 뚜렷하게 보면 내가 살던 마을에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그 자기가 그 가족을 찾으려고 맞아. 이 지역 사람들은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분단이구나. 남한 출신 사람은 신기하게 북한 출신 사람은 그렇죠. 가족을 찾는 거. 그런데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만 제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하, 과일, 수박, 사과, 무. 근데 저 사진에서 저희가 이제 북한을 연구하면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전자저울. 그러네요. 이 전자저울이 있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무게를 따라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작동하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을 계속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고 배워왔단 말이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 배분하고. 근데 지금 북한에서 뭐 배급을 준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든 뭐 농사를 짓든 자기 먹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렇게 저울을 두고 가격이 형성되니까 중국 쪽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저쪽 시장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을 연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북한 시장의 쌀 가격 동향이에요. 맞아요. 쌀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거는 북한 사회 내부가 굉장히 동요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흔들리는 거니까. 네, 그걸 조사해서 이제 발표하는 뭐 한국의 전문 그 언론사도 있고 또 단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야 북한의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경제가 작동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수박이나 농산물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남한의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장비들이나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USB나 이런 것들이 거래된다는 사실이죠. 있죠. 그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암암리에. 암암리에 몰래.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저런 거지만 집에 숨겨놓고 파는 상인들이 남한의 USB나 마이크로 SD 카드, 뭐 노트텔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유통이 되니까 그런 정보를 접한 세대들이 북한의 지금 주요 세력들로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뭐 정말 아직도 물을 길러가고 그게 현실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북한 사회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거고, 특히 우리가 장마당 세대. 그러니까 생각이 딱 이런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세대는 자포경사 세대. 맞아요. 내가 목숨을 김정은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장마당 세대는 저희가 면접 인터뷰를 해보면 아니에요.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남한의 영상물을 접한 거예요, 북한에서. 그리고 그게 탈북의 계기가 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변화가 지금 북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곧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든 체제 변화가 있을 거고, 그게 뭐 붕괴로 이어지든 아니면 체제 전환이든 그런 게 저는 곧 올 거다라고 늘 주장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어머니 세대 같은 경우는 김일성일 때 그래도 공짜 배급을 조금이라도 받아 먹은 세대고, 당이 뭔가 해준 세대. 네. 그 장마당 세대는 그런 걸 아예 받아본 적이 없는 세대고, 그렇죠. 내가 알아서 큰 세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생각이 다른 그렇죠. 거예요. 제가 지금 잘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북한 노래 중에 이런 가사 있더라고요. 당의 은덕으로 자라난 세대 뭐 이런. 근데 장마당 세대는 나를 키워준 게 조선노동당이 아니라 오히려 장마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마당 세대. 분명히 북한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이고 저희는 북한 변화를 이제 준비해야 될 때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 장의 사진 중에 우리 중고차는 유미카 대표님이 해산이 고향이라고 하셔서 맞아요. 해산 사진만 골라왔어요. 아하, 그러셨구나. 네, 여기는 해산 그 장마당 뒤에 있는 역전백화점 쪽인데, 네, 이거는 제가 제 유튜브에 그 영상을 다 올려놨는데 어딘지 아세요? 경기장. 해산 종합운동장. 경기장. 네, 경기장이라 했어요, 저희가. 종합운동장. 그렇군요. 여기서는 운동장이라 하는데 저희는 경기장이라는 말을 써서.
지금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이제 간중들이 앉아 있고 축구를 하는 장면이에요. 네.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제가 이걸 확대를 또 해보니까 얼마나 숨막힙니까? 간중석에 지금 앉아서 네, 김일성, 김정일 사진 있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 만세 구호 있죠. 위대한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저걸 맨날 보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경험을 못했으니까 네. 제가 경험담을 얘기를 하자면 경험담. 이 앞에서 재판을 하면 됩니다. 군중재판, 군중재판, 인민재판. 인민재판. 아, 그러겠네요. 저 인간들 둘을 저렇게 사진을 저렇게 해놓고 네. 뭐 저 인간들이 뭔가 법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한 드라마를 봐도 여기서 재판을 하고 왜냐면 여기는 군중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러겠네요. 지금 이렇게 큰 공간이니까. 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인민재판을 굉장히 많이 해서 네. 여기서 뭐 사형 선고도 내리고 아이고야. 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네. 여러모로 마음 아픈 네, 곳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나마 지금 뭐 연합교섭 군중체육대회 하니까 네. 저렇게 와 있지만 참 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 만세 또 김정은 동지 만세까지. 근데 지금 저 옆에 이제 또 4대 세습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김주혜까지 나타나가지고. 나타나서 저는 그래서 지금 김일성, 김정일 다음에 그 옆에 4대 세습으로 누군가가 또 붙는 날이 온다면 네, 저는 정말 그게 우리가 큰 죄를 범하는 거다. 아, 그럼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네. 막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저도 북한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막 김주애가 뭐 4대 세습의 후계자냐 아니냐 그거를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거를 뭐 학문적으로 증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선언을 해야 돼요. 김주애가 아니라 4대 세습은 절대 안 된다. 그거를 가치로 먼저 못 받고 나서 그렇죠. 뭐 이 어떤 정세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김주애가 4대 세습의 후계자다 그거를 막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저기서 얼씨구 조차시면 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말이 나왔으니까 김주애가 왜 4대 세습의 후계자가 아니냐라고 본다면 일단 저는 4대 세습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그렇죠. 네. 그걸 먼저 전제로 하고 왜 김주애가 아니냐면 김주애와 같이 나오고 있는 김정은을 사실 부각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애로운 어버이, 친근한 어버이, 수령이라는 존재를 계속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육신의 아버지로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자기 딸을 데리고 나오는 그 이미지라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 김주애를 이제 데리고 나오는 건데 자꾸 김주애를 데리고 나온 김정은을 봐야 되는데 김정은을 안 보고 김주애를 보고 4대 세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김주애가 이제 10대 여자잖아요. 맞아요. 아니 북한에서 오셨지만 네. 북한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이 된다라는 거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하죠. 네. 안 하겠죠. 네. 제가 만난 많은 고향이 북쪽이신 분들은 그건 있을 수 없다 얘기하거든요. 없어요. 네. 아니 김정은이 등장할 때 30대 그 어린 나이에 등장할 때도 야, 전 나이 어린 게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북한 주민들인데 아니 10대의 그 여자아이가 자기의 지도자다? 그것도 백두 혈통 때문에 그냥 조선 왕조처럼 세습된다? 저는 말도 안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되어서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4대 세습이 뭐 김주애가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4대 세습을 막을까? 그렇지.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맞습니다. 아, 정말 오늘 멋진 말씀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왜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4대 세습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지? 라고 했거든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네. 일단 인정을 안 합니다. 네. 특히 여자라는 이유로도 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북한 주민들을 이제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처럼 장마당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생각이 바뀌는 장마당 세대가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조직력을 갖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한국도 그랬거든요. 민주화 과정을 그렇게 겪었고.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또는 그 못하게 하는 구조가 그렇게 잡히면 뭐 총살시키고 하니까 공포정치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의 전략이. 일단 배불리 먹게를 안 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잡생각을 못하게 하기 그죠? 위해서요. 그러니까 네. 계속 동원시켜서 뭐 50일 전투, 100일 전투 지금부터 수해가 났으니까 수해에다 동원시켜서 30만 명의 청년들을 지금 수연장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도 안 해요. 야간까지 합니다. 야간까지. 밤에까지. 네, 사교대로 24시간을 돌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뭐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또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규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없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자꾸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경제를 어느 정도 발전시키고 난 뒤에 나중에 통일하자. 그리고 뭐 북한과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다가 나중에 언젠가 통일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지금의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 미안한 죄송한 말이고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평화롭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평화롭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뭐 북한 경제를 키우고 난 뒤에 나중에 통일하자라는 주장은 저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누가 물에 빠져서 막 살려달라고 지금 막 절규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해줘야죠. 그렇죠. 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구하죠. 구하고 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물에 빠진 사람 옆에서 야, 내가 지금 수영을 못해. 내가 수영 배워서 구해줄게. 이 얘기 안 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야, 북한의 경제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통일하자는 얘기랑 맥락이 비슷하네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무조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쳐요. 그리고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북한에서 오신 분들 우리 뭐 유미 대표님도 그렇지만 세금 내잖아요. 네. 아마 저보다 세금 더 많이 내실 거예요. 네. 아니 세금 다 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남한 출신 사람들이 탈북민들을 향해서 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뭐 먹여 살려놨더니 뭐 조금 뭐 하면 북한 가려고 하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세금 다 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통일되면은 우리가 뭐 북한 거짓대들 다 먹여 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학자들도 야 우리가 그런 돈이 지금 어디 있냐 통일되면 그 비용 어떻게 감당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아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먹는 거 남아돌잖아요. 그것만 줘도. 생활 음식물 쓰레기 몇 조예요, 몇 조. 그것만 지금 절약해도 맞아요. 저는 북한 주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야 통일되면 우리가 그 비용 다 감당해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충분히 북한과 지금 통일해도 북한을 다 재건할 수 있는 비용 다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힘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저는 그런 걱정. 그러니까 통일되면 막 혼란이 오고 무슨 북한 경제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통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정말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아니면 조금만이라도 그 마음들을 좀 보태주면 좋겠다. 정말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통일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하셨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또 우리 교수님께서 또 북한 관련 전문 교수님이잖아요. 네네. 북한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 북한이 내부적으로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제 변동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군부 쿠데타. 그리고 이제 민중운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사실 북한으로 보면 저는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위계적인 질서가 어느 정도 이제 되고 있고 또 김정은도 마찬가지지만 이전부터 사실 해왔던 게 계속 공포 정치 또는 간부 정치, 뭐 선물 정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쿠데타가 물론 이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반 체제 변동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 의한 그 변화가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여기에 계시잖아요. 제가요? 네. 네. 수십 년간을 북한 체제 안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식대로 살아가자, 사회주의 지상낙원, 수령복을 누리며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어느 날 남한의 정보, 외부 정보 하나에 30년, 40년 된 생각들이 한꺼번에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못 살면 그거는 계속 갈 수 있어요. 북한 체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근근히 굴러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그게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또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풍요롭고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비교하게 됐잖아요. 그쵸. 이게 정보라는 거는 그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서로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지. 네. 예전에 그 북한 당국이 제가 그 얘기 든 적이 있어요. 북한 당국이 한국에서 너무너무 혼란스럽다. 통일하게 이번에 10월 1일 국군의 행진, 시가 행진을 할 때
무기도 물론 보지만 거기에 나온 시민들 그렇죠. 복장, 옷, 그리고 표정. 표정. 북한처럼 이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사진 찍고 자유롭게 뭐 자기 그 가족들하고 같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자유를 누리면서 아 이게 정말 우리가 누리는 자유다. 그냥 그 모습만 봐도 행복한 게 보이잖아요.